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4일 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12월의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뉴욕 증시는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다우지수는 지난해 1월 이후, S&P 500 지수는 지난해 3월 이후, 나스닥은 올해 7월 이후 가장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이 오히려 호재로 좀 작용을 하게 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는데요. 금리 인하 시점을 논의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고 이야기는 하긴 했지만 지난번 기자회견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은 좀 안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산타 랠리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시각 양시장 상황 어떤지 지수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함께 보시죠. 0.65% 상승하면서 강보합권이고요. 2,52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물량을 담아내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반면 개인 투자자는 물량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1,700억 원가량 현재 물량 덜어내면서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살펴보시죠. 0.53% 마찬가지로 강보합권 수준이지만 빨간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830선 넘어서면서 오늘 831선에서 기분 좋게 출발합니다. 계속해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반대로 코스피와는 반대로 좀 물량을 덜어내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면 개인 투자자가 1,700억 원 가까이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 볼 섹터 방산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한국의 방산주를 유망 투자처로 소개한 이후 금요일장에서 상승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가 휴전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전쟁을 시작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현재 이스라엘이 북부 지역 대부분을 접수한 상황인데 이어서 남부 지역에 대한 작전 수행도 하겠다라고 공식화했습니다. 즉 여전히 지정학적 리스크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 군비청과 K9 자주포 등 추가 수출 소식을 오늘 오전장 알려왔습니다. 그렇다면 방산주, 후발주까지 좀 주목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종목에 주목해보면 좋을지 잠시 후 오늘장 표적 종목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실전 매매 정수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지난주에도 여러분들한테 시장은 여전히 좋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일단은 강연에 떠서도 이번 시장에 대해서 급락할 일이 없으니까 매매하기 너무 좋은 장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오늘도 아침에 기사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요소수 대란이 다시 한 번 더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통관 절차에서 일단은 보류 이렇게 해갖고 중국이 안 보내줄라나 보죠. 어쨌든 요소수 예전에는 러시아에서 받든가 아니면 중국에서 받든가 그랬었는데 중국에서 막히고 러시아하고는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터져서 관련된 비료 관련주들, 요소수 관련주들이 오늘 아침에 강하게 움직였는데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요소수 움직였고 그리고 오랜만에 또 2차 전지도 또 오늘 강하고요. 그리고 해운주 이것도 이제 불기둥 레이더에서 목요일 날 해운주만 쫙 다 뽑아왔는데. 오늘 아침 방송에 나갔죠. 목요일 날 녹화가 돼서 월요일 아침에 나갑니다. 해운주. 목요일 날 뽑았다는 거. 해운주도 오늘 다 강하죠.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주도 강하고 그다음에 금 관련주. 제가 엘컴텍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거 그랬죠. 오늘 엘컴텍 신나게 달립니다. 9.6% 올라가는데 금달러가 이제 1온스당 2,500달러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지난주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전일 날 금 가격이 또 급등도 했고 그래서 이제 금 관련주. 자, 이게 다 뭐냐면은 테마주의 흐름이 좀 좋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뻔하죠, 자, 미국 시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어디로 가는 거냐? 자, 일단 금리 인하를 파월 의장은 할 생각은 없나 본데 연준에서는 할 생각이 있나 봅니다. 근데 파월이 안 하면 안 하는 건데 어쨌든 계속 기대감이 있다. 근데 그렇다 파월도 아예 안 한다 이거는 아니고 좀 더 두고 보겠다 이런 이제 얘기인 것 같은데 또 금리 인상 얘기는 사라졌죠.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 동결해서 인하 시점이 어디냐? 아무도 모릅니다. 파월도 모르고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미국 시장에서는 빠르면 내년 1분기에서 할지도 모르고 늦어도 7월 전에서는 한번 한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한번 하기가 어려워서 하기 시작하게 되면 계속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의 많은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지금 지배적입니다. 어쨌든 민주당, 공화당 이 두 양당에서 이제 싸우게 되면은 일단 미국에서 조사한 거예요. 제가 조사한 거 아니니까요. 그래서 미국에서 조사하는 많은 기관들이 트럼프가 우세하다라고 그러는데 이제 트럼프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또 이제 또 어떻게 될지 가봐야 되는데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해서 뭐 어쨌든 내년에 할 거라고 하고 미국 시장도 내년에서 역사적인 신고점. 돈 풀겠죠. 많이 풀겠죠. 뭐 많이 풀고 뭐 그동안 많이 금리 인상으로 많이 잡아놨으니까 뭐 여유가 있겠죠. 이제 뭐 풀면 되는 거고 내년에서.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지금 미국 시장은 일단 연고점 돌파가 됐죠. 다우존스는 이미 돌파 현세 강하게 움직이고 S&P 500도 연고점 뭐 거의 뭐 됐다고 봐야죠. 뭐 그리고 오늘 밤 한 번만 더 올라가면 완벽하게 그냥 넘어가는 거고 그럼 나스닥도 따라갈 겁니다. 나스닥도 따라갈 거고요. 내년에는 미국이 대선이 있는데 미국 조사하는 모든 기관에서 트럼프가 될 거라고 합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바이든이 될지 그건 뭐 가봐야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왜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미국에서 설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궁금하시면 인터넷 찾아보시면 됩니다.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뭐 나이 차이는 많이 안 나더라고요. 한 4살 정도. 트럼프하고 4살밖에 안 차이 나진 않는데 그 건망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에서 정책이 뭐 나쁘지는 않았어요. 뭐 되게 뭐 국정을 되게 뭐 운영하는 게 못했던 것도 아니고 바이든 대통령이. 근데 뭔가 좀 미국 시장,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한테 뭔가 좀 아쉬운가 봐요. 어쨌든 내년 대선 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맞붙게 되면 또 정책 가지고 또 열심히 싸울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를 놓자마자 많은 공격을 받았죠. 아마 복수전이 될 거라고 그럽니다. 여러 가지 이제 막 피터지는 아마 복수전이 이제 시작이 될 텐데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른 그건 나중에 한번 공개 방송에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그런 양상이 내년에 어쨌든 펼쳐지면 미국 시장은 가요 어쨌든 간에 뭐 가겠죠. 뭐 열심히 공약 열심히 얘기하겠죠. 돈 한 1,000조, 2,000조 풀겠다 이게 나올지도 모르고 어쨌든 그렇게 되면 미국 시장은 이제 올라가게 되고 우리나라는 따라가겠죠. 많이는 못 따라가도 적당히는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급락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 지지난주 때 계속 얘기했던 거고 최소한 박스권장은 유지가 될 거고 박스권 유지가 되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기가 좀 흘렀긴 했지만 뭐 해운주, 가상화폐, 그다음 금 관련주, 요소수 관련주, 2차 전지 등등등 테마가 지금 돌면서 움직이죠. 뭐 뉴스나 오늘 방산주 이슈도 있었고 어쨌든 이렇게 종목들이 돌면서 폭락은 없고 이슈에 있으면 급등도 하고 급등했다가 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로봇주가 좀 약합니다. 아무래도 두산 로보틱스가 5일선이 깨지면서 조정으로 들어가서 그런데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정 받아야죠. 뭐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근데 조정 받으면 또 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줄다리기를 잘 해야 됩니다. 파도를 잘 타야 돼요. 파도를 잘 타면 재미있는데 윈드서핑 재미있는데 거꾸로 타면 물만 먹고 되게 재미없고 배만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파도를 잘 타야 됩니다. 잘 타면 재미있고 수영도 마찬가지예요. 수영도 잘하면 재미있는데 잘 못하는 사람들은 수영장 갔다 오면은 몸만 불고 그렇죠? 배만 부르죠. 그러니까 물만 먹는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걸 잘 타야 돼. 파도를 잘 타야 되는데 지금은 매매장입니다. 로봇 관련주들 조정받으면 또 들어가면 되지만 고점에 물린 사람들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된다는 거. 어쨌든 간에 오늘은 다른 섹터에서 다른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니까 뭐 전에 있었던 전고체라든지 뭐라든지 이쪽 애들이 계속 움직이는 것 같고 에컴텍은 오늘 1,500원 넘어갔네요. 10% 올라가는데 그냥 이따가도 한번 볼 거고 하여튼 뭐가 됐든 간에 지금은 바닥에 있는 패턴주들 다 양호하고요. 2,400 안 깨지면 깨질 일도 없고 근데 미국 시장은 조정을 받아도 또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깊지 않고 또다시 넘어갈 수 있는 미국 시장을 믿으면서 뭐 편안하게 계속 테마주, 패턴주도 매매하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월요일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 증시 흐름 짚어보고 왔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뉴욕 증시는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요소수, 금 그리고 가상화폐 등등 해서 여러 가지 테마가 좀 형성을 하면서 시세를 좀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박스권이긴 하지만 매매하기 좋은 장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 어떤 종목일지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종목명은 풍산이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풍산입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0.54% 상승하면서 현재 가격은 37,000원 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관련해서 지금 수주 소식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후발주자로도 볼 수 있을지 이 부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문가님, 이 오늘장에서 이 종목 어떻게 좀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자, 방산주 같은 경우들은 제가 지난주도 지지난주도 그리고 올 여름에도 한번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서도 8월달, 9월달에 한번 풍산을 그때 당시도 표적 종목을 얼마 안 됐어요. 9월달, 8월달 한번 추천한 적이 있는데 가격이 안 돌아왔을 뿐 그때 당시에 34,000원대 추천했었는데 가격이 안 돌아왔어요. 왜냐면 저는 방산주를 길게 볼 때 좋게 본다고 그랬죠. 이유는 삼성전자가 한 해 매출을 이번에 한 260조, 270조 정도 할 텐데 잘할 때는 그래도 300조 정도 매출을 띄웁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최근에서는 디램 가격이 바닥을 안 쳐가지고 하도 싸게 파니까, 그렇죠? 가격 너무 후려쳐가지고 싸게 파니까 이익이 많이 나질 않아갖고 이번에는 당기순이익이면 작긴 하지만 어쨌든 매출은 뭐 엄청나게 줄진 않아요. 뭐 반토막이 났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매출이 뭐 300조였다가 260조 정도 했다가 뭐 이런데 어쨌든 300조 중에서 그러니까 장사 잘 될 때 삼성전자는 100조가 이제 반도체의 그 매출 부분이 한 100조 정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방산이 2년 전에 한 50조 했고 작년에 한 79조인가 그 정도 했고 올해 한 100조 정도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또 이게 달성이 될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상치가 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다각화로 가고 있어요. 방산이 이제 다각화. 그러니까 이건 기사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 의견이 아니고요. 기사나 아니면 뭐 그 군사 유튜버라든지 이런 데 다 뒤져보면 어느 정도 중론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전에서는 특정적인 K9이라든지 아니면 FA50기라든지 뭐 어쨌든 그런 이제 특정적인 그런 무기가 대량으로 수출되거나 뭐 그렇게 해서 한정적으로만 나가는데 그리고 나라도 마찬가지. 어느 뭐 폴란드면 폴란드 딱 거기에서 집중이 되는데 지금은 동남아시아, 유럽, 심지어는 미국까지도 어쨌든 많은 각국 여러 방면으로 이제 수출을 다각화의 길이 열렸다. 왜냐하면 유럽에서 일단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사우디에서 그러니까 원래 그 계약 자체가 우리가 무기 샀다라는 거 밝히면 파기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나 봐요. 그래서 사우디가 모든 체제를 어느 정도 무기를 사서 다 깔고 방어 체제를 다 갖춘 다음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보여줘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 수출을 다 했는데 그거를 뉴스가 보도가 안 나갔던 거죠. 뭔 얘기냐면 이제 천무 같은 경우는 이제 다연장 로켓을 사우디가 많이 샀대요. 그래서 기사에도 이제는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밝힌 게 아니고 사우디 애들이 우리 이런 거 있다라고 이제 기사에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우디가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무기, 그러니까 사우디는 그거 말고도 미국 무기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무기에 대해서 일단은 약간 좀 더 선호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성능도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 다른 중동 국가에서도 이제 그 전에도 비밀리에서 이제 사우디가 사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제는 그게 이제
사우디 그 영상에서 이제 우리나라 천무가 이제 보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공격했던 것도 이제 그런 다연장 로켓이라든지 아니면 현궁. 그래서 중동 쪽에서 이제 반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현궁을 노획하는 거, 그러니까 성능이 너무 좋으니까 미국의 제블린보다 성능이 더 좋다라고 이제 걔네들에서 이제 입소문이 나니까 그거를 이제 뺐는데 또 이제 그 목록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무기가 이제 우수하다라는 게 유럽, 중동, 동남아에서 다 지금 입소문이 됐기 때문에 이제 다각화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해 이제 연말에서는 루마니아라든지 노르웨이라든지 이제 여기에서도 수주 소식이 나올 거고 오늘 아침에서도 있었지만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군비가 증강이 되고 있고 계속 신냉전 체제라든지 이런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되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미국을 경찰의 역할을 했잖아. 다 이제 빼와가지고 이제 미국에다가 왜냐면 이제 자기가 계산기 때려봤을 때서는 손해라고 본대요. 그래서 어쨌든 다 물르려 그러는데 물르기 싫으면 돈을 내든가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럼 이제 자주국방에 대해서 사우디도 그걸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나라들이 이제 미국은 이제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아 뭐 이런 느낌으로 가니까 군비가 자꾸 증강을 하고 러시아는 막 들고 일어나고 중국도 들고 일어나려고 막 하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무기가 우리나라 무기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뭐 안정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혹한 그 사막의 기후라든지 아니면 뭐 엄청 추운 뭐 늪지대 뭐 이런 등등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들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기사에도 이미 나와 있고 전쟁 유튜버들도 많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실적이 확실히 지금 뒷받침지고 있으니까 기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반도체를 대신을 해서 한국의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게 방산 수출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까지도 있어요. 그만큼 실적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에서는 뭐 지금 뭐 우크라이나 포탄도 많이 팔려나간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풍산이라든지 뭐 다른 종목들도 길게 볼 때는 안전해 보입니다. 여전히 바닥에 있고요. 그리고 우주항공 분야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방산주들도 길게 볼 때는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이따가 풍산에 대한 가격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풍산이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볼 텐데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방산의 다각화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방산 관련한 무기들이 성능 면에서도 그리고 완성까지의 기간 면에서도 본다면 높은 평가를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짧게 보더라도 그리고 길게 보더라도 방산 관련주는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볼 거고요.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부터 함께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11월 27일 제이시언 시스템 4,800원 말씀해 주셨고요. 12%의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11월 28일 뉴로메카는 34,000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아쉽게 수익률은 달성하지 못했고요. 11월 29일과 11월 30일은 솔트룩스입니다. 29,000원 제시해 주셨고 0.69%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12월 1일 금요일장에서는 퍼스텍 3,400원에 접근을 해봤는데요. 0.44%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237.88%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들 함께 좀 체크를 해봤고요. 그렇다면 금요일장에서 살펴봤던 퍼스텍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같은 방산주 섹터로도 엮이기도 하는데 오늘장에서의 흐름은 살짝 약한 모습입니다. 이유가 뭔지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방산 섹터에 지금 휴니드도 움직이거든요. 자, 휴니드도 한번 잠깐 볼게요. 자, 휴니드. 얘도 차트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오늘 거래도 없이 잘 올라가네요. 어쨌든 지금 방산, 그러니까 드론 관련주, 얘도 드론 관련주로 들어가는데 이제 미사일 관련주, 방산, 그러니까 미사일이 방산이죠. 우주항공. 그러니까 이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슈는 많다고 봅니다. 어쨌든 얘도 차트가 바닥에 딱 이렇게 올라갔듯이 퍼스텍도 그 현궁이라는 그러니까 미국의 제블린이라는 게 있는데 대전차 미사일인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주카 포트를 써가지고 쭉 쏴갖고 전차를 뚫어버리는 파괴시키는 그런 이제 미사일인데 어쨌든 생존 능력이라든지 발사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서 우리나라 무기가 좀 더 좋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블린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비싸고 그거 한 대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크라이나도 제블린을 달라 하는 이유가 이제 러시아 전차가 오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한 대씩 한 대씩 격추가 되니까 제블린 10개면은 10대를 격추할 수 있고 잘 맞아요. 정확도도 좋고. 근데 그거보다 가격대 성능비고 좋고 성능도 조금 더 우수하다 그러는데 그거는 뭐 호불호가 좀 갈리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그 명품 무기인 형궁에 대해서 퍼스텍이 거기에 뭐 발사 장치라든지 뭐 유도 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또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제블린을 대신을 해서 형궁에 대한 무기가 중동으로 많이 아마 지금도 주문은 세도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비밀리 조약이기 때문에 나간다는 거를 이제 다 얘기할 수가 없는데 나중에 이제 앞으로 1년, 2년 뒤 되면 이제 실적들이 좋아지게 되면 예를 들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하나 시스템, LRG 넥스원 당연히 좋은 대기업이고 뭐 시가총액 조 단위가 넘어가고 좋죠. 걔네들만 실적만 올라오고 뭐 퍼스텍은 안 나오고 뭐 휴니드는 안 나오겠습니까? 낙수효과. 쟤네들 좋으면은 당연히 뭐 발사 장치라든지 유도 장치라든지 얘네들 다 같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바닥에 있는 거 그냥 편안하게 가져가세요. 어차피 가게 되면 가게 되니까. 이 퍼스텍도 이 거래량 지금 매집돼 있는 거래량이 있죠. 그리고 이미 실적들이 점점점 좋아지고 그래요. 누가 보더라도 이건 우리나라에서 평가할 게 아니고 해외에서도 그렇게 봅니다. 해외에서도 지금 방산 시장에 지금 한국이 많은 선전과 많은 부분들을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골드만삭스에서도 우리나라 방산에 대해서 지금 좋게 평가하고 있는 거고 바닥에서 좋게 평가하는 거는 그냥 호재로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당장 이게 급등은 안 하더라도 뭐 여기서 뭐 3에서 5% 먹는 거는 뭐 어렵지 않아 보이니까 그냥 보유하시면 되고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시장 신고점을 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바닥에 있는 거 이게 뭐 신저점으로 떨어질까 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주 산업으로 엮일 수도 있고 드론으로 엮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드론 택배 그걸로 엮일 수도 있고 미사일 관련주 엮일 수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로 로봇 관련주 엮일 수도 있고 하는 종목이니까 뭐 거래가 들어올 때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겠죠 어느 순간. 지금 휴니드가 움직이고 있고 지금 뭐 한일단조, 뭐 스펙코 이쪽에 좀 싼 한 1,000억대에 있는 그 싼 그런 이제 방산주들이 아직 그렇게 시세를 확 주질 못해서 그렇지. 가게 되면은 이것도 충분히 뭐 3,500원, 3,700원 가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좀 더 보유하셔도 되겠다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럼 이제 급등명중 종목 몇 개 살펴볼 건데요. 자, HPSP 반도체 섹터. 미국에서도 반도체가 좋다, 인공지능이 좋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일단 DRAM 가격 바닥을 치고 반도체에 대해서 내년 뭐 1분기, 2분기, 3분기 계속 좋을 거라 얘기가 미국에서 나오니까 미국도 나스닥이 또 신고점을 가려고 또 열심히 노력을 할 거고.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들이 지금 거래량이라든지 수급이라든지 참 좋아요. 특히 HPSP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많이 샀죠. 이미 신고점인데 일단은 수익률은 37.9%입니다. 꺾이고 싶어도 꺾일 수가 없어요. 이거 꺾이면은 개인들은 어차피 다 팔아서 갖고 있질 않고 외국인들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죽지 않을 겁니다. 이게 많이 올라가고 싶은 막 그런 느낌이 막 너무 강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다 갖다 사겠다라고 덤벼들기 시작하면 그때선 떨어지겠지만 아직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그렇게 따라가고 싶은 생각이 없을 거예요. 물론 저도 이거를 따라가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갈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제주반도체. 제주반도체 지난주 7,830원 찍을 때가 79%였는데 지금도 조정을 받아야 이걸 다시 추천하고 싶은데 조정받을 생각을 안 하네요. 옆으로 횡보하다가 조정 마무리하고 고점에서 조정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2차 상승을 할 것 같은 느낌인데 지금은 사지 마세요. 갖고 있는 사람들 보유의 영역입니다. 가격 조정 받으니까 조정이라는 건 횡보 조정이 있고요. 기간 조정, 그다음에 가격 조정,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가격 조정이 있는데 가격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신규 매수가 됩니다. 근데 횡보 조정을 받게 되면 선수들만 접근해야 되는데 시간 조정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더 갖고 가다 보면 시간 조정 이렇게 겪다가 올라가겠죠, 뭐. 자, 다음은 LRG 넥스원. 자, LRG 넥스원. 이거는 10월 10일 날 추천을 했던 종목인데 13.7%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때 당시 9만 원에서 이쯤에서 그리고 지금도 기관과 외국인들이 열심히 사서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우상향을 가고 있고 그리고 이쪽 LRG 넥슨이나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제가 2021년도, 2022년도 상담이 들어올 때마다 그때 당시 자리가 좋아서 그때도 추천한 적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자리가 좋아서 이게 바닥에서 돌아가는 차트다.
봐봐요. 돌아가죠? 돌아가는 차트다. 그래서 이걸 길게 볼 때에서 나는 방산주를 좋게 본다. 뭐 이런 얘기를 작년과 재작년에서도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때에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현대로템, 뭐 하나시스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를 가지고 그래서 한때는 한국항공우주를 가장 최우선주로 제가 뽑기도 했었어요. 한 2년 전에. 3년 전인가? 한국항공우주. 근데 그때 이후로 너무 많이 올라가갖고 얘기를 안 하는 것뿐이죠. 여기서부터 너무 많이 올라갔죠. 100%가 넘게 올라가길래 그래서 이제 얘기를 안 하는데 그렇다고 여기서 끝난 건 아니고 이제 조정을 횡보 조정을 많이 받았으니까 또 올라가겠죠. 이쪽 애들은. 어쨌든 바닥에서 이렇게 돌리는 차트 이런 게 좋은 겁니다. 이미 얘네들은 바닥은 2021년도에 다 쳤어요. 2020년도에서 2021년도에 바닥을 다 치고 LRG 넥스원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면은 2020년도, 2021년도에 방산주들은 바닥을 친 거다. 이제는 우상향으로 올라갈 텐데 올라갈 뭐 이런 핑계라든지 건덕지가 필요한데 수출 소식, 수주 소식, 뭐 중동에서도 이제 열심히 사겠다, 뭐 유럽에서도 사겠다, 뭐 이제 만약에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미국은 왜 필요하냐면은 뭐 훈련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로키드 마틴인가요? 걔들이 만들겠다 가격을 싸게 수주를 따놨는데 만들지도 못하고 왜 못 만들지 모르겠어요. 가격만 무지하게 비싸지고 그래 버리니까 이제 포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훈련기는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FA50기를 도입하는데 자존심 때문에 여태까지 안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걔네들 수주로 줬는데 못하죠. 왜냐면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데요. 예를 들어서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훈련기 우리나라 거 사면은 예를 들어서 걔네 거 한 대 사면 우리나라 거 30대 살 수 있으면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 거 싼 거 사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미국에서도 언젠가 또 수주 소식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자 LRG 넥스원 좋아 보입니다. 고점은 돌파하겠죠. 대형주라서 빨리 안 움직이는데 요즘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움직이는 거 보면 잘 가더라고요. 빨리빨리. 그래서 대형주들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13.7%지만 나중에 시간 좀 지나면 30% 또 50% 올라갈 수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금관련주 엘컴텍인데요. 지난번에 여기서 1억 3천만 주. 근데 거래가 좀 부족해요. 이게 참 지독한 놈들인데 이걸 한 달 동안 숨어 있었네. 자 이렇게 빼놓고 한 달 동안 횡보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 정도 이제 정고점 오면은 또 절반을 팔고 또 내려오면 또 사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매매 전략을 하면 돼요. 회원들한테도 계속 이거를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밑에선 사는 거고 위에선 팔면 됩니다. 이게 박스권 매매의 정석이죠. 물론 팔았는데 전문가는 팔았는데 5천 원, 10,000원 가버렸어요. 아쉽죠 그러면. 근데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면은 그게 아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장난을 쳐요. 올릴 것처럼 해서 떨어뜨리고 거기에 이제 지쳐가고 던지게 되거든요. 그거를 안 지치려면 싸게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밑에서 샀다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면 절반을 팔면 그럼 세력들을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얘는 좀 더 올라오면 한 번 정도를 팔 수 있는 자리인데 지난번에도 최근에서도 한번 이거를 1,300원대 추천했었죠. 11월 10날. 그때 기준으로 아까 좀 더 올라갔을 건데 아까보다 더 올라갔을 거예요. 1,300원대니까 뭐 대충 저거보다 더 올라갔습니다. 이걸 찍어보면 1,300원 여기서 찍어보면은 이게 개별주라 금방 올라가요. 18.4%. 그러니까 4% 아까 아침만 하더라도 그래도 최고점에 찍고 나온 건데 14.8%. 바로 4%가 금방 움직이잖아요. 근데 LRG 넥슨 이런 애들은 4% 올라가기가 참 어렵는데 이런 소형주들은 금방 갑니다.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뭐 10%, 20% 가는 게 금방 가요. 그런 게 또 장점이죠. 18.4% 정도 올라가 있는 엘컴텍. 자 그리고 제이션 시스템. 요 놈도 제가 이거 거래량이 실려 있고 얘도 바닥이다. 이 거래량이 봤을 때서는 또 움직일 거다. 길게 볼 때는 일로 갈 종목이라고 했죠. 왜냐면은 얘는 지금은 그래픽 카드, 가상화폐 이슈로 움직이는 거지만 나중에 드론 택배 얘기 나오게 되면 만약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갑자기 무슨 택시 어떤 그런 뭐죠? 우버처럼 갑자기 어떤 업체가 우리나라에 뭐 외국 기업이 들어올 수도 있고 우리나라 기업이 할 수도 있고 근데 웬만하면 우리나라 기업이 하겠죠. 우리나라 기업에서 이제부터 드론 택배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땅땅땅 시작하게 되면 쓰는 사람 꽤 많을 겁니다. 많을 거예요. 왜냐면 가격이 좀 쌀 수 있어요. 가격을 싸게 해가지고 드론이 확 날아가고 여러분들한테 뭐 집집마다 보내는 건 좀 어려울 거고 무슨 시스템이 될지 모르겠는데 뭐 택배를 모으는 뭔가 뭐 장소를 하나 만들겠죠. 그럼 거기에 드론 택배가 거기서
놓고 가면은 이제 거기서 분류해가지고 여러분들 집으로 가져가는 아마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언젠가는 될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게 향후 뭐 몇 년 안에 될지 모르겠는데 된다 싶으면은 이제 드론 관련주들이 갑자기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앞으로 드론 택배 이슈가 나오게 되면 뭐 해외에서는 한다 그러니까 뭐 그래서 그게 되면은 그때서는 이게 크게 갈 수 있어요. 아주 크게 갈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것도 수익은 꽤 났어요. 꽤 났는데 절반만 가지고 사고 팔고 마찬가지. 엘컴텍처럼. 엘컴텍도 여기 바닥에 있다 떨어질 때에선 사고 올라올 때 팔고 또 떨어지면 또 사고 올라올 때 팔고 그렇게 말해도 수익률이 꽤 클 겁니다. 그렇게 뭐 올라가기 전까지 계속 그렇게 갖고 놀다 보면 그 수익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인 풍산으로 가겠습니다. 자, 포탄, 뚜껑, 뭐 껍데기 관련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리고 구리 관련주이기도 하고 비철금속이기도 하고 포탄이 무지하게 많이 팔린다 그래요. 기사에 보면은 뭐 밤낮 없이 뭐 휴일도 다 반납하고 공장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소식인데 우리나라 지금 경기가 뭐 안 좋고 뭐 지금 뭐 자영업자들 힘들고 뭐 힘들고 하여튼 수출 기업들도 어렵다 그러지만 반도체는 슬슬 살아나기 시작했고요. 방산주들이 그다음에 올해 작년까지는 그래도 자동차들이 견인을 해줬죠. 자동차 쪽에서 잘 팔려서. 근데 지금 자동차 쪽이 지금 삐그덕삐그덕하는 상황에서 이쪽 방산주들이 이렇게 해주게 되면 그러면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정도의 안 좋은 상황으로는 안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해서 원래 그리고 무기 사업이 돈이 굉장히 많이 돼요. 무기만 파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 수리도 하고 그다음에 뭐 고치기도 하고 부품도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포탄을 쓰면은 다시 또 어떻게 돼? 훈련도 하다 보면 쏴야죠. 그럼 우리는 훈련했으니까 우리가 1%를 공짜로 갖다 줄게 이건 아니잖아요. 준단 말이에요. 아니 돈을 받고 준주요, 그렇죠? 그래서 방사는 한 번 그 시스템이 들어가게 되면 못 바꿉니다.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 폴란드 이제는 못 바꿔요. 이제 바꾸고 싶어도 우리나라 시스템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 바꾸려면 또 돈이 30조, 40조 또 들어갑니다. 못 바꿔요. 한 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끝난 거예요. 우리나라 거 계속 써야 돼. 우리나라 기술자 계속 써야 되고 업그레이드. 미국 봐봐요. 한 번 비행기 한 대 팔고 어떻게 해요? 뭐 고장났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나라 비행기에 뭐 독수리가 나갔고 안타깝게도 고장났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큰 비용이 좀 들어가고 고쳐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못 고칩니다. 그런 것처럼 업그레이드 비용도 엄청나게 비싸게 한다는데 우리나라 거 쓰겠다고 전 세계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앞으로 1년 뒤, 2년 뒤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든지 저는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잠수함도 잘 만들고요. 배도 잘 만들고요. 뭐 다 잘 만들어 하여튼간. 비행기도 잘 만들고 미사일도 잘 만들고 그렇죠? 명품 무기들 뭐 많이들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풍산도 바닥에 있고 그래서 매수 가격을 말씀 안 드렸네요. 자, 37,000원으로 내려오면 공략을 해보시고 얘 단점은 하나예요. 안전하고 뭐 다 좋고 다 좋은데 무겁다는 거죠. 엄청 무겁진 않아요. 뭐 10조짜리 종목도 아니고 1조짜리라 엄청 무겁진 않은데 근데 움직임이 원래 굼뜹니다. 천천히 움직이는데 안전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있는 종목이 이제 점점 올라가게 되면 뭐 휴니트, 퍼스트 아까 얘기했던 이런 종목들은 빨라요.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애들이 빠를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게 되면 그러니까 이쪽 애들은 빨리 움직이니까 확 움직이면 매매하기가 좋고 편안하게 큼지막하게 금액을 좀 크게 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IT 섹터도 좋지만 이런 풍산 같은 애들도 좋다라는 말씀으로 오늘의 표역 종목 풍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풍산이고요. 매수가는 37,000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간 기준으로는 37,400원 선 지나가고 있으니까요. 조정이 조금 내려온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에
시장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이 부분 많이 참고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 신일전자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보합 수준에서 머물고 있고요. 1903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선풍기나 난로 같은 이렇게 가정용 전기 기구를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폭염이나 한파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한 번씩 시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최근 이슈를 좀 보자면 빈대가 전국에 확산한다라고 했을 때 침구 청소기를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라고 하면서 이 종목이 좀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우리 상담자님은 2,47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좀 적습니다. 5% 정도 보유하고 계신데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을 좀 세워주실까요? 자, 신일전자는 과거에서는 이제 선풍기 관련주에서 여름 수혜주, 그다음에 무슨 뭐 제습기, 그래서 여름에서 움직였던 종목인데 최근에서도 이제 빈대 이슈 때문에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빈대를 죽이는 데는 온도를 50도 이상으로 올려야 되는데 이제 스팀 청소기 이런 거 하는 데가 이제 신일전자인데 꼼짝도 안 하더라. 기억나실 거예요. 꼼짝도 안 한다는 얘기는 세력들이 생각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슈가 나올 때에서 움직였어야 했는데 못 갔어요. 그리고 지금 겨울철이 되니까 빈대 얘기는 싹 사라졌습니다. 자, 그럴 거라 그랬죠. 빈대 얘기보다는 다른 얘기가 더 많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빈대 얘기가 싹 사라진 이 가운데에서 손실이 크지 않으면 교체가 유리합니다. 근데 지금 매수 가격이 2,470원인데요. 2,470원, 좀 높네요. 많이 높네요. 거기까지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23% 정도. 지금 그래도 우상향을 천천히 하고는 있는데 지금 윗꼬리들이 자꾸 생기면서 누군가가 이탈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올릴 때만 누군가는 좀 물린 것 같거든요. 물린 걸 어떻게든 빠져나오고 싶어 하는데 들어올리면서 크게 갈 생각은 안 하고 올리면 누군가 지금 물량을 좀 파는 느낌이 있어요. 한 2,000원이나 2,100원 정도 가면 손실이 그래도 꽤 많이 줄어들죠. 그러면은 그래도 손실이 많이 줘. 15% 안쪽으로 줄어들면 좀 현금화를 해서 오히려 지금 겨울철에서는 지금 독감이라든지 지금 폐렴이라든지 중국에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봐야지. 지금 신일전자는 빈대로도 움직일 생각은 없고 빈대 얘기 없을 거예요. 이제는 쉽지 않습니다. 빈대가 추울 때에서는 잘 번지지 못해서 어쨌든 빈대 이슈를 생각하고 이거를 갖고 가기도 그렇고 내년에 이제 더 다시 여름이 찾아오게 되면 그때 움직일 거 생각하고 보유는 가능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어쩔 수 없이 보유가 되지만 좀 들어주면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예, 카카오. 카카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50%에 5만 원. 5만 원? 매수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으신데요? 예. 언제 사셨어요? 이거 손재가 좀 됐어요. 산지 꽤 저도 물렸다가 다시 올라온 거네요? 예, 예. 제가 방송에서 가져가야 되나 어떻게? 자, 카카오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서도 한번 상담에 들어와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 이제는 손절할 자리가 아니다. 물론 그건 물린 사람들한테는 얘기였고 지금은 이제 가져갈 자리가 됐어요. 좀 더 가져갈 수가 있고요. 5만 원에 사셨다 그러는데 이제 이전에 물렸다 다시 올라온 건데 여기서는 좀 더 가져가셔도 돼요. 일단 6만 원 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시고 6만 원도 꽤 큰 수익이에요. 여기서 27% 올라가야 되니까 6만 원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고 이게 길게 보면 물론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는 안전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제 흔들리기도 쉽거든요. 그래도 얘도 이제 인공지능 IT 쪽이니까 나중에 길게 보면 7만 원, 8만 원도 갈 수 있는데 차트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이제 LIG 넥스원, 뭐 현대로템 이런 애들 보면 아까 전에 2020년도, 2021년도 바닥을 돌리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를 했듯이 지금 카카오가 이런 자리인 것 같아요. 이런 자리 2019년도에 LIG 넥스원이라 그러면은 2020년도 한 번 더 고생할 줄에는 나오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돌립니다. 이게 돌려요. 돌리면 이제 바닥을 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카카오는 요 위치 정도 아니면 뭐 정말 안 움직였으면 이쯤인데 여기는 좀 지난 것 같고 여기 아니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를 다시 이렇게 보면은 카카오가 아직은 완벽하게 돌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이제 다시 여기서 살짝 고개 들리는 정도인데 당산주들은 그 과정을 여기에서 끝냈습니다. 여기. 하여튼 요 세 구간 중에 하나가 지금 카카오의 지금 자리니까 언젠가는 카카오가 이 흐름이 나와요. 그 흐름이 1년 뒤 나올지 2년 뒤 나올지 올해 나올지는 두고 봐야 된다. 어쨌든 지금은 이제 파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6만 원까지는 괜찮아 보여요. 보유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시장 갔다가 다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 흐름 어떤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표적 종목 풍산입니다. 1.9% 정도 상승했고요. 37,500원입니다. 장 초반 대비해서 계속해서 좀 고점을 높여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께서 제시해 주신 매수가는 37,000원이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양시장 흐름 어떤지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58% 강보합권 수준이고요. 2,51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일단 1위부터 5위 모두 다 빨간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투톱 흐름 먼저 보자면 1.11% 그리고 SK하이닉스는 0.53%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 수출액을 발표를 했는데요. 전년 동월 대비해서 12.9% 늘었다고 합니다.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증가한 게 무려 16개월 만이라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호재가 좀 들려오고 있는 만큼 오늘장에서도 좋은 흐름 보일 수 있을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다행히 오늘은 0.58%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부터 들려왔던 소식인데요. GM이 LG 엔솔에게 세액 공제 보조금에 대해서 분할률을 상향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합작 법인 지분 자체는 50대 50으로 되어 있는데 보조금을 85%까지 요청을 한 겁니다. 받는 거에 85%를 달라라는 의미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걸 LG 에너지솔루션이 받아들이게 된다면 또 선례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합작 법인을 설립하고 있는 다른 기업들 또한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05% 하락 반전한 모습이고요. 82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부터 LNF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일단 에코프로비엠은 13% 이상 상승했고요. LNF는 4.48% 상승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일단 금요일 장 마감 이후 들려왔던 소식 덕분인데요. 삼성 SDI와 양극재 수주 소식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이니켈계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양극재 관련해서 수주했다라는 소식이고요. 규모는 43조 원 정도 전망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한 소식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자면 지난 주말 사이에 IRA 세부 조항 발표가 됐습니다. 주목해야 될 점은 해외 우려 집단을 설정을 했다라는 건데요.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을 지정을 했고요.
있고요. 일단 사실상 중국 기업과 연관이 있으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겠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소재 관련한 주들은 또 다시 한번 좀 셈법이 복잡해진 모습이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 10시 33분입니다. 개장한 지 1시간 33분 지났는데요. 일단 양시장 흐름은 조금 엇갈린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상승하고 있지만 코스닥은 하락 반전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특별한 움직임은 있는지 전문가님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을 보면은 그렇게 큰 변동은 없어요. 지수는 그냥 편안합니다. 일단은 코스피는 0.57% 올라가고 있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0.06%. 그러니까 그냥 박스권의 흐름인 거죠. 큰 변동 없이 그 안에 놀고 있는데 종목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목들은 한쪽은 급등을 하고 한쪽은 급락을 하고 뭐 급락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많이 올라갔더니 빠지고 있는데 지금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던 반도체 섹터하고 로봇주들이 지금 많이 흔들려요, 지금. 그런데 많이 올라간 쪽은 어디가 많이 올라가냐면 자, 지금 증권형 토큰 관련주 해가지고 STO라고 갖고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테마가 있는데 만들어진 지는 한 달, 두 달 됐던 것 같은데 오늘 되게 잘 움직입니다. 이쪽 애들이 잘 움직이고요. 그다음에 해운주 잘 움직여요. 해운주는 지난주 목요일 날 불기둥 레이더 종목에서 아니 그 방송에서 얘기했던 애들인데 흥하해운. 자, 차트 한번 볼까요? 흥하해운 잘 가죠? 거래량. 목요일 날에 제가 설명을 다 해놨거든요. 이렇게 거래량이 실려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이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뽑아놨던 이거 바닥이고 어쨌든 흥하해운 잘 가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대한해운도 오늘 잘 갑니다. 대한해운도 목요일 날에 설명한 거거든요. 뚫었다. 추세를 넘어갔다. 뚫었다. 그때 이제 목요일 날, 이거 오늘 아침 방송에서 이제 목요일 날 녹화했던 방송이 오늘 아침에 나갔을 텐데 이런 표현을 썼죠. 어린아이가 신호등에서 건널목에서 손을 들고 있어요. 무슨 뜻이다? 걔는 가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설마 빨간불 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손을 들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때문에 무조건 서야죠. 그렇죠? 아이가 손을 들고 있는데 그게 내 신호가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무슨 소용입니까? 아이가 손을 들면 가겠다는 뜻인데. 그래서 주식하고 대화를 하려 했죠. 이 얘기를 목요일 날 했었던 거예요. 목요일 날. 얘가 여기 돌파를 하고 있으니까 얘는 가겠다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런 걸 사줘야 된다.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매매장이면서 거래가 실려 있는데 종목들이 바닥에서 손을 들었다. 자기는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잖아요, 지금 대한해운도. 그래서 오늘 해운주들도 지금 강하고요. 목요일 날 얘기했던 종목이고 해운주들도 강하고 그다음에 가상화폐 관련주도 강합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 우리기술투자, 위메이드. 그리고 보니까 오늘 게임주도 강해요. 중국에 대한 뭔가 소식이 아침에 있었던 것 같은데 기사 제목은 기억이 나는데 내용은 여러분 찾아보시면 되고 하여튼 무슨 호재 때문에 게임주도 오늘 강하고요. 그다음에 요소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라갔다 지금 흔들려서 그렇지 아침에 좀 강했었고 이게 뭐냐면은 순환매입니다. 순환매. 전일까지 꼼짝도 안 했었던 요소수 관련주들 하나도 안 갔거든요. 자, 보면은 KG 케미칼 전날까지 올라간 게 없어요. 계속 떨어지기만 했었고 이랬던 종목이 갑자기 아침에 뉴스에 한번 뉴스에 그냥 잠깐 움직인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금 다 바닥에 있다가 무슨 뉴스에 탁 튀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조정받았다. 게임주도 그래, 지금 그러고 있고 게임주도 최근에 조정받았다가 갑자기 움직이는 거고 아까 봤었던 금관련주 엘컴텍도 비슷하죠. 쭉 빠졌다가 갑자기 뉴스에 반응하면서 팍 하고 치고 나듯이 그리고 제이션 시스템도 아까 봤듯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고 해운주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얘기했었던 대한해운도 마찬가지고 페노션, HMM 등등 해운주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지금 테마주들이 바닥에 있다가 뉴스가 돌면 급등을 하고 이런 흐름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박스권에서는 좀 벗어나겠죠. 급락하기보다는 박스권을 뚫고 2,550, 2,600, 2,700 증권가서 얘기하는 내년에 2,800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미국이 가니까. 근데 그거를 간다고 종목들이 쫓아간다 생각하지 말고 박스권에 있어도 갈 종목은 간단 말이에요. 어쨌든 시장은 여전히 매매하기에는 너무너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테마주의 흐름들 살펴드렸고요. 자, 그러면 상담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금 흐름을 가지고 박스권에서 바닥의 종목들을 잘 매매를 하면 계속 좋은 장은 온다. 그래서 지금 조정받는 반도체 로봇주들도 뭐 한 1, 2주 정도 있으면 또다시 움직일 거고, 그래서 안 움직인 종목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방산주도, 원전 테마도, 음식업종도, 제약주도 다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시장 매매하기 좋은 장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테마를 형성하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만큼 대응 전략 저희와 함께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노란 톡방 지금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면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우리 시장은 여전히 박스권 장세 이어지고 있고요. 다만 매매하기 좋은 장세 이어지고 있다라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